자, 2주차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9페이지 10번째 항목입니다. 윈도우즈 탐색기라고 되어 있어요. 탐색기라고 하는 것이 탐색해주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탕화면에 보면 뭐 컴퓨터라는 아이콘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 또는 뭐 서부, 문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문서에 들어가도 되고 서부에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상단에 즐겨찾기도 있고, 뭐 바탕화면에 라이브러리도 있고. 서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센터 컴퓨터의 계정 이름이고요. 여러분 댁에서는 서부라고 돼 있지 않고요. 저희 집 컴퓨터는 여기 이정민이라고 해놨고, 윈도우를 설치할 때 계정 이름을 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항목에 뭐 드라이브라든지 이동식 디스크 장치 이런 거, 뭐 스마트폰을 꽂으면 스마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웹브라우저고, 이건 익스플로러라고 그러고요. 우리말로는 탐색기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라는 영어가 탐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컴퓨터 어디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무슨 폴더가 있는지, 어느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탐색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제어판, 응용 프로그램은 뭐예요? 메모장이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파일, 폴더,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다 통제하고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층적 구조라는 말은 이거예요. 내 컴퓨터에 가면은 C 드라이브가 있고, 그럼 C 드라이브를 누르면 그 안에 무슨 폴더가 있고, 그 폴더를 누르면 무슨 폴더가 또 있고, 그렇죠. HNC라는 폴더를 누르면 아래 한글 한컴 타자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한글 폴더 안에 가면 아래 한글 파일이 있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는 샘플 문서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계층적 구조, 트리 구조라고 하죠.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하는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의 구조들도 뭐 영업부, 뭐 관리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이렇게. 그럼 거기에는 과장이 있고, 제일 위에 부장이 있고, 거기에는 또 부서별로 또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사원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계층적 구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파일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성 레이아웃 메뉴에 가면은 구성이 어디 있나요? 구성에 있네, 그렇죠? 네, 구성에 가서 레이아웃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메뉴 모음도 볼 거냐, 메뉴 모음을 볼 거냐. 메뉴라는 건 요거죠. 파일 편집 보기 도구라는 거. 근데 세부 정보창도 볼 거냐, 세부 정보창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건데, 미리 보기 창도 볼 거냐. 미리 보기 창은 이건가요?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파일을 선택을 하면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자, 이거를 선택을 하면 여기도 보이죠. 근데 얘가 목록으로 보이면 파일 이름으로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클릭할 때마다 보이게끔 할 거냐, 아니면 미리 보기 창 없이 뭐 큰 아이콘으로 다 한꺼번에 열어서 볼 거냐 하는 건데, 이렇게 다 열어서 보게 하려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목록으로 보고 미리 보기 창을 열어서 볼 거냐 하는 거, 뭐 이런 구조들도 여기에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리 보기 창을 열면 이렇게 되고, 미리 보기 창을 파일이 아니라 구성에 가서 미리 보기 창을 해제하면은 사라지고, 눌러도 되고 여기서 해제해도 되고. 컴퓨터는 메뉴가 하나가 아니고 여기저기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요 아까 키보드 배열이란 그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키보드 배열 그림을 선택하고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누르면
인쇄가 어디 있나요? 저 밑에 있나요? 인쇄가 뭐 메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어디 갔어? 여기 인쇄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인쇄를 누르면 얘가 프린터로 찍히겠죠. 그런데 이 메뉴 구조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레이아웃에 가서 제가 메뉴를 안 봤단 말이에요. 메뉴가 안 열리니까 인쇄 못 하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쇄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Alt키, 키보드 제일 하단에 ALT키를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려요. 다시 누르면 들어가고요. 메뉴가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실행하잖아요. 인터넷을 실행하면은 요렇게 메뉴가 뭐가 열리는데, 네이버가 열리는데, 네이버에도 이 웹브라우저도 메뉴가 있거든요. 이때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리고요. 다시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사라져요.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 폴더라는 말이 나오죠. 폴더. 근데 그 폴더는 어떤 폴더냐면요, 보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내 문서라고 하는 폴더가 보이고 내 비디오라는 폴더가 보이는데, 어떤 폴더는 하얀색 삼각형 폴더고요. 어떤 폴더는 검정색 삼각형 폴더가 있고 그래요. 근데 하얀색일 때는 옆에를 가리키고요. 검정색일 때는 약간 45도 각도 오른쪽 하단을 가리켜요. 즉 하얀색일 때는 내 문서라는 폴더가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요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요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검정색이 하단을 가리키니까 아래쪽으로 펼쳐졌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오므라뜨릴 수가 있고 펼쳐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라진 거는 하얀색이고 펼쳐 놓은 거는 검정색이다. 그런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폴더가 표시되고 검정색으로 변하고, 검정색으로 된 걸 클릭하면은 하위 폴더가 오므라들고 숨겨지고 하얀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폴더 안에 있는 얘를 선택하고 곱하기 표시를 누르면, 곱하기라는 건 키보드 오른쪽 숫자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폴더가, 그 이하에 있는 모든 폴더가 다 펼쳐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펼쳐지는 거. 아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 문서 폴더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뭐를 열고 이렇게 따로따로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별표를 누르면은 얘가 한꺼번에 다 펼쳐져요. 펼쳐질 수 있는 것만큼은. 예를 들어서 내 문서에다 놓고 별표를 누르거나, 또는 내 컴퓨터에다 놓고 별표를 누르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모든 드라이브 및 폴더가 한꺼번에 다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 펼쳐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동안 컴퓨터는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는 C 드라이브에다 놓고 별표는 누르지 마세요. 뭐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폴더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놓고 별표를 누르면 별표 이렇게 쭉, 예, 여기 최경미 선생님 반 폴더 같은데 쭉 펼쳐지더라 이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키보드 화살표에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거나, 예,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펼쳐지고요.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므라들어요. 엔터를 치면 펼쳐지고요.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내려가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내려가다가 오른쪽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걔가 펼쳐지고요. 그러다가 얘를 다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오므라들고요.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상위 폴더로 또 올라가요. 각각의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백날 설명해봤자 내가 안 해보면 몰라요. 컴퓨터들은 백스페이스 눌러도 상위 폴더로 가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검정 삼각형은 뭐라고요? 뭐가 펼쳐져 있다라는 거고요. 펼쳐질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뉴판 중에 보면은, 요건 이제 메뉴판에 있는 건데요. 이런 거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거는 진하고요, 어떤 건 흐리죠.
어떤 거는 삼각형이 있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아까 폴더에 있는 삼각형이 아니고 메뉴판에 있는 삼각형. 여기 삼각형이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메뉴가 있다는 뜻이에요. 삼각형이 있다는 또 다른 메뉴, 하위 메뉴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흐린 색은 뭐냐면, 흐리게 된 거는 뭐냐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왜 사용할 수 없냐면은요, 보세요. 제가 어느 폴더를 선택해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어요, 여기요. 그리고 편집에 가면 복사를 못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사를 눌러야만이 붙여넣기가 되던 말던 하겠죠. 복사도 안 해놨는데 붙여넣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메뉴는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걸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점점점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점점점 이런 메뉴가 있어요. 여기도 점점점이 있죠? 점점점. 예. 여기는 화살표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이라는 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또 다른 메뉴가 나온다. 또 다른 대화 상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화살표는 뭐라고요? 여기 있는 화살표는 그 밑에 메뉴가 또 하나 펼쳐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은 뭐냐면 대화 상자가 하나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대화 상자. 예. 그 다음에 이 동글뱅이가 표시된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큰 아이콘으로 볼 거냐, 보통 아이콘으로 볼 거냐. 여러 개 중에 아주 큰 아이콘서부터 내용까지 한 8개, 9가지 정도, 10가지인가요?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간단히 볼 거냐. 그 중에 하나 골라라. 두 개는 못 고른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마치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 두 개 고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이런 표시가 나타난다. 예.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시면 문제가 나와 있네요. 탐색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내 컴퓨터의 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나 프린터나 제어판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맞을까 틀릴까? 탐색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어판도 본다 그랬잖아요. 폴더 옵션을 이용해서 파일 및 폴더 보기 형태를 한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다. 폴더 및 파일의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번 문서 및 페이지 목록을 제공한다. 자, 이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문서가 있는데 얘가 몇 페이지짜리일까?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은 여기 없죠? 내가 뭐 열어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그때는 여기서 열어보는 거지. 여기에서 요렇게 하면은 여기 뭐가 열려있고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열려있고 그렇잖아요. 점프 목록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점프 목록.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사실은 여기에요, 여러 번 문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 번 거. 여기 있는 사용자가 어떤 문서를 열어봤는지 그 목록을 보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나 탐색기에는 없는 거예요. 시작 메뉴에 있는 거고, 시작 메뉴에. 예.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인쇄 기능을 제공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서 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인쇄 명령을 거는데 오른쪽 버튼으로 인쇄 그러면 얘가 인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이죠. 도서관. 그런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자료실처럼 모아서 쓰자 하는 거예요. 자, 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문서가 내 문서인가요? 아니에요. 내 문서 따로 있어요. 내 문서는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 문서라고 하는 걸 클릭해 봤더니요, 내 문서도 있고 공용 문서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정민 문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서를 클릭하면 내 문서도 나오고 공용 문서도 나오고 이정민 문서도 나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와 연관된 것들은 문서란 이름으로 아예 문서방을 만들어 놓은 거야. 문서방. 그리고 비디오라는 걸 클릭해 보면 내 비디오도 공용 비디오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행 가서 찍은 비디오를 내 비디오에다 안 넣어놓고 다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여기다 연결해도 되죠. 그러면 비디오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면 아빠 비디오, 엄마 비디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라이브러리 개념이에요. 좀 바뀐 거예요. 실제 내 문서는요, C 드라이브 안에 유저라고 있어요. 사용자. 그 사용자 안에 들어가서 사용자 계정, 아까 서부. 그러면 거기에 내 문서라고 있어요. 내 문서. 얘가 실제 내 문서예요. 근데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려면 복잡하니까 윈도우 7을 개발한 MS사가 라이브러리라는 거로 연결해서 그 안에다 꺼내 쓰게끔 하게끔 구조를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잘 쓰더라. 여기 보니까 서부라는 거 밑에도 내 문서가 있죠. 이게 실제 내 문서고, 이 서부에 있는 문서도 실제 내 문서가 아니라 연결을 해 놓은 거고, 실제 내 문서는 하단에 따로 있어요. 여기 경로가 길죠? 경로가 길어요. 이렇게 경로가 길어요. 우리말로는 뭐 컴퓨터에 가서 뭐 어디에 가서 했지만 영어로 보면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제가 하나 만들어도 돼요. 라이브러리 하나 만드는데 이정민 훈장이라고 하는 라이브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폴더를 내가 가져오고 싶어요. 뭐를 가져올 거냐면은 제 USB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강의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거요. 얘를 연결을 해요. 근데 이동식 장치에는 건 못 가져온다고 돼 있죠. 이거 못 가져오게 돼 있네요. 대신에 그건 어디다 가져오면 되냐면 즐겨찾기로 가져오면 돼요. 제가 USB 메모리에 어딜 가야 되냐면 항상 여기 있는 강의 자료에 있는 강좌 녹화 여기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약, 이 교환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면 귀찮잖아요. 그럼 요 강좌 녹화라는 거를 즐겨찾기에다 쓱 갖다 놔요. 그럼 하나 생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얘를 누르면은요, 제 USB 메모리가 바로 연결이 돼요. 그게 즐겨찾기라고 하는 항목이고요. 그게 라이브러리는 이동식 디스크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 안에 C 드라이브 말고 D 드라이브 안에 제 이정민 훈장 폴더 있거든요. 여기 동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동영상. 이 동영상을 제가 사용하고 싶으면 그 동영상을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이정민 훈장이 나왔잖아요. 그 이정민 훈장을 들어가 보면 제가 공부하는 동영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과거에는 여기 찾아가려면 그럼 즐겨찾기로 해놔도 되죠. 근데 동영상 강좌도 이정민 훈장에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이정민 훈장에 있을 거라면 여기다 또 다른 거를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또 작업해놔도 되고요. 내 맘대로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돼요. 아까 동영상 삭제해버렸잖아요. 제가요. 그럼 실제로 삭제된 거냐? 여기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아까 폴더 만든 거고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은 살아있는 거고 연결만 해서 쓰자. 여기다 연결만 해서 쓰자 하는 거죠. 근데 좀 어려워요. 그냥 막 쓰면 편한데 시험에 나오는 걸 대비해서 막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니까 좀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다음에 짬나시면은. 시험에 많이 내지는 않는데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
윈도우 7의 새로운 기능이에요.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라이브러리에 폴더를 포함시키려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는 몇 개를 집어넣는데요, 50개 폴더를 포함시킬 수 있대요. 예. 라이브러리의 파일을 복사할 때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위치는 변경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를 제거해도 원본에 있는 폴더는 삭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있는 실제 폴더를 삭제하면 그거는 삭제된다. 라이브러리를 처음에 만들 때 이름을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제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라이브러리 속에 실제 아까 동영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제로 삭제하면 원본도 삭제된다. 그러니까는 컴퓨터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은, 겉에 있는 것들은 이름을 지워도 상관이 없는데, 이 들어있는 실제, 이거는 실제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는요. 얘를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위험한 거죠. 이때는 위험한 거죠. 예. 자, 폴더 옵션. 폴더 옵션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폴더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탐색기를 혹시 실행해 놓으셨나요? 탐색기를 실행해 놓지 않으셨으면 탐색기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시작 버튼 눌러서 뭐 문서를 누르던 컴퓨터를 누르던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제어판에 가도 있어요. 제어판에 가도, 이 제어판에 가도 모양 및 개인 설정에 폴더 옵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폴더 옵션이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있는 도구에 있는 폴더 옵션이랑 같은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이 탐색기상에서는 파일 편집, 보기 이런 메뉴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때는 Alt키를 눌렀다 띄면 위에 메뉴가 보인다 그랬어요. 이때 도구에 가서 폴더 옵션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폴더 옵션이 떴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어판에 가서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면은 여기도 폴더 옵션이 있어요. 같은 메뉴입니다. 예. 자, 폴더 옵션은 크게 세 가지 탭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 메뉴 그룹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일반 그룹은 뭐냐면은, 자, 제가 여기 폴더가 보이잖아요. 폴더요.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그 폴더가 그 안에서 쫙 열리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새 창에서 열겠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여기 있는 폴더를, 어디 있느냐, 여기 와서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이 폴더가 어떻게 되냐면 별도로 열렸어요. 본래는 그 폴더가 열리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방에 자크를 열었어요. 뭐를 꺼내려고. 그럼 가방에 있는 자크 열리고 그 안에 있는 파우치가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별도로 작동되라 그러니까는 가방은 가방대로 있고 펼쳐놓은 파우치는 파우치도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일 수도 있어요. 가상이니까 가능하겠지. 뭐라고요? 같은 창에서 하는 거, 다른 창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은 우리 한 번만 클릭해도 열리죠.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한 번 클릭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이렇게 줄이 쳐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변해요. 손가락이 변해서 클릭하면 열리는 거예요. 클릭하면 열리게끔. 그런데 이게 불편해요. 어쩔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고 더블 클릭해서 열게끔 하는 걸 하죠. 예. 자, 그 다음 보기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다 좋은데 중간쯤인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이 숨기기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안되면 기본값 복원하시면 됩니다. 기본값 복원을 하시면
윈도우가 처음 설치됐던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이 기본값 복원을 했을 때 중간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선택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뭐냐면요, 보세요. 그냥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어느 폴더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파일이 보이죠? 여기 뭐 다른 선생님들 제 것도 있고 파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림 1점, 그림 2점, 그림 3점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도구에 가서 폴더 옵션에 가서 제가 이거를 확장명 숨기기를 해제할 거예요. 확장명이 숨긴 게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시면 그림 1.jpg, 그림 2.bmp, 그림 3.gif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확장자라는 거예요. 확장자. 이게 HWP로 만든 건지 확장 압축한 집인지 아니면 XLSX 엑셀 파일인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 확장명을 보면 어려워해요. 그래서 초보자들 컴퓨터, 일반적인 컴퓨터는 얘가 선택이 돼 있어서 안 보이는 거고요. 우리는 당연히 봐야 돼요. 우리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을 숨길 거냐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숨기는 게 좋아요. 이걸 해제하면 정신없더라고. 단지 이제 PC 정비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의 좀 환경을 본다든지 할 때는 이 숨겨져 있는 것도, 보호된 것도 보는 게 좋고, 여기 또 보면 숨긴 것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유는 있는데, 우리 공부할 때는 굳이 숨겨져 있는 건 보지 않아도 되고, 단지 뭐만 본다? 확장명 숨겨져 있는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드라이브 문자를 표시할 거냐. 근데 드라이브 문자가 뭔지 아세요? 이거지. 뭐 내 컴퓨터에 가서 보면은 이게 C 드라이브야? D 드라이브야? 모르네. 도구에 가서 폴더 옵션에 가서 보기에 가서 여기 드라이브 문자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선택 기본이잖아요. 그래야 C 드라이브고 D 드라이브 아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거를 보겠다라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검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 검색. 이건 뭐냐면요, 이 컴퓨터 안에 굉장히 많은 파일과 폴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자가 어느 날 어떤 문서를 만들었는데 어디에다 저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어린이날 집에서 쉬면서 일을 한 거를 기억이 나는데, 어디다 저장해놨는지 내 문서는 찾아봐도 없는데, 내 문서는 아닌 것 같고 내 그림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컴퓨터 어딘가에 분명히 저장해서 인쇄도 한 것 같은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뭐라고 했는지, 주소록이라고 했는지, 명단이라고 했는지, 근데 분명히 어린이날은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날짜로 검색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검색하려면 컴퓨터 안에 미리미리 이름들을 등록해놨으면 빨리 검색이 되죠. 빨리 검색이 되죠. 그런데 그거를 검색하려면 이렇게 검색을 하려고 해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컴퓨터 자체는 좀 느려져요. 안에 있는 뭐가 바뀌는 순간 컴퓨터가 기억을 해주거든. 우리 머리에다 기억하는 거야. 어느 파일은 몇 월 며칠 날 언제 생성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억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물어보면 컴퓨터가 착 대답을 해줘서 좋은데, 내가 어떤 그런 걸 묻지 않을 때는 그게 더딜 수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폴더를 검색하게 되면 그 폴더 속에 있는 하위 폴더까지 포함해서 검색할 거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의 제목만 검색한단 말이야. 알맹이는 안 검색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굳이 안 건드셔도 돼요. 보통 보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일반에 있는 거, 요 정도만 보통 시험에 내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확장자는 보셔야 돼요. 확장자를 봐야
이게 GIF인지 PNG인지 JPG인지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 예. 그 폴더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도구 모음에 가서 도구에 폴더 옵션을 가는 방법이 있고 제어판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일반 방식과 보기 방식과 검색 방법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댁에서 좀 충분히 읽어봐 주시고요. 문제 좀 볼게요. 11페이지 1번 다음 중 폴더 옵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메뉴 모음이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지금 파일 편집 보기창 돗말이 항상 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안 떠 있거든. 근데 얘를 뜨게끔 이렇게 항상 떠 있게끔 하고 싶대. 딴 데 가리키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폴더 옵션에 들어가서 선택하면 항상 메뉴가 나와요. 근데 우리 어디서 됐어요? 아까 구성에 가서 요거 선택하면 이제 메뉴가 어디 가든지 메뉴가 떠 있죠. 여기서도 계속 해결할 수가 있고요. 아까 폴더 옵션에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그 다음에 숨긴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하려면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맞나? 메뉴 모음이, 잠깐만요. 그렇죠. 메뉴 모음이 항상 표시대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는요,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뭐냐면은요, 아빠 컴퓨터하고 엄마 컴퓨터하고 자네들 컴퓨터가 가정에 있는 공유기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면은요, 제가 여기 있는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저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 자리로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요,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왜? 들어오지 마 이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들어와? 이거지. 직원분들이니까 제가 막 들어가서 직원 컴퓨터를 검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다른 식구들이 요렇게 열어놨거든. 열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프린터를 내가 연결해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폴더를 들어가 보면 지금은 연결이 안 되지만은 여기 들어갔죠. 지금요. 그러면 요 폴더를 제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해 쓰는 기능이 있어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드라이브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T 드라이브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얘가 T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 자체에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예. 근데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상대편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볼 수 있게끔 허락을 해야만이 내가 들어가든 말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가정에 있는 컴퓨터는 컴퓨터를 켰을 때 패스워드 안 걸어 놓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패스워드를 다 걸어 놓죠. 아무나 들어와서 막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그 공유 폴더에 있는 것만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인이 누가 들어올지를 미리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아, 이정민은 들어오지 마, 홍길동은 들어와, 이렇게 권한을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세밀한 거는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일단은 내 거는 아니고 남의 거다라는 거고, 그거를 드라이브로 설정하는 거는 본래 윈도우에서 있는 거고, 폴더 옵션에서 설정하는 건 아니다. 말 그대로 폴더는 폴더잖아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드라이브지 않습니까? 폴더 개념하고 약간 좀 다른 거겠죠. 그 다음에 답이 네 번째가 되겠네요. 1번의 답은. 2번 문제. 윈도우 7에서 바탕화면에 표시된 바로가기 아이콘에 요거죠. 여기 아이콘이잖아요. 바로가기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인터넷처럼 밑줄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더블 클릭해야 작동이 되지만 클릭만 해도 작동이 되게끔 하는 거 아까 해봤잖아요. 어디에서 폴더 옵션에서 한 번만 클릭해서 되게끔 하는 기능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렇게 보이세요. 됐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카톡을 한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카톡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지.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이 한 번만 클릭만 해도 실행이 되는 거지. 더블 클릭하면 두 번 실행되는 거죠. 이건 폴더 옵션에서 한 거지. 폴더 옵션에서. 예. 그럼 이제는 더블 클릭하면 작동이 되는 거고. 그렇게 설정할 때 어떻게 한다? 제어판에 가서 폴더 옵션에 가서 일반 탭에 있는 한 번 클릭이냐 더블 클릭이냐 지정하는 거 있었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요. 자, 파일은 뭐고 폴더는 뭡니까? 파일은 낱개를 파일이라고 하죠. 낱개. 아래 한글로 만든 파일도 파일이고,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도 하나의 파일이고, 파일은 낱개로 되어 있는 게 파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관된 파일들을 묶어 놓죠. 그게 폴더죠. 그렇죠. 그게 폴더예요. 그러니까 폴더는 서로 연관되지 않은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정신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모전에 출마하려고 그래요. 그럼 공모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잖아요. 공모전에 이렇게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참여해주세요 라는 내용을 우리가 인터넷 링크라든지 그런 것 아이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문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놓은 포토샵으로 작업해놓은 파일이 있겠고, 그런 것들 한데 묶어서 공모전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더라고 하는 것은 파일과는 다르게 묶음이에요. 묶음. 근데 이 파일과 폴더 안에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숨어있는 내용들을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보면은 여기 있네요.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있는 ITQ 폴더 안에 그림 1이란 JPG 그림이 있는데, 여기 속성이 어디 있나요? 뭐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요. 끝에 속성이 보이네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저 끝에 속성이 있어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누르면 여기 속성 보이시죠? 예. 속성이라는 메뉴가 항상 밑에 있어요. 속성은. 근데 이제 폴더의 속성이나 어느 파일의 속성이나 속성이라는 개념은 같은 거고요. 제가 그 속성을 키보드로 직접 실행해 볼게요. Alt Enter를 하면 속성이 돼요. 폴더도 마찬가지예요. Alt Enter를 치면 속성이 돼요.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에 가서 클릭해 놓고 오른쪽 누르면 속성이 있어요. 근데 Alt Enter를 쳐도 속성이 돼요. 속성을 걸러내는 명령이 Alt Enter예요. 그럼 이 속성 안에 들어가면, 자 볼게요. 뭐가 있냐면 이 그림 1이란 JPG 그림이 있었어요. 아까 그림 1.jpg. 얘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사용자 계정의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고요. 크기는 12.6kb고 12.6kb인데 컴퓨터 안에 보관이 될 때는 16kb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럼 한 3.4kb를 더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예. 그 다음에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날 만들어졌대요. 근데 수정한 날짜는 2011년이에요. 날짜가 좀 꼭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요 숨김으로 처리하잖아요. 이렇게 숨김으로 해놓고 적용을 누르면은요 없어졌죠?
자,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Alt 엔터를 쳐가지고 숨김을 처리해버려요. 숨김을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숨었잖아. 숨으라고 숨긴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죠? 그럼 뭐라 그래? 어머? 여기 뭐가 없네? 하고 폴더를 지워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폴더 옵션 중에는 숨긴 것도 봅시다 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다 그랬죠? 이걸 이용을 하면 숨긴 것도 보이는데, 자, 제가 반은 숨긴 걸 풀어볼게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아이콘 색깔이 좀 달라요. 어떤 거는 좀 진하고요, 어떤 건 흐리죠. 흐린 거는 숨겨 있는 거예요. 진한 거는 숨김이 풀린 거고요. 그럼 이제 얘들도 다시 숨김을 해제해야 되겠죠. 해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숨김을 해제하면은 이제 좀 진하게 보이잖아요. 이제 안 숨겨진 거지.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요, USB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용량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가서 보면 한 개도 없는 거야. 여기는 있는데 용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숨김 속성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꽝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포맷을 다시 하거나 그러면 데이터 다 지워지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폴더 옵션에 가서 보기에 가서 뭐를 숨기는 것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숨기는 것도 보겠다. 요렇게 돼 있던 거를 숨긴 것도 보겠다라고 하고 확인 누르면 숨어 있는 것도 보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Alt 엔터를 누르면 속성을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성 안에는 무슨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숨김 속성이 있었고 읽기 전용 속성이라고 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여기는 지금 아까 그 파일에 가서 제가 등록 정보 속성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은 크기가 얼마나 한 거고 언제 만들었으며 위치가 얼마큼이고 그다음 읽기 전용이 있고 숨김 속성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안이라는 항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ITQ 폴더에 이 그림이었는데, 자, 보안에 가면은 이러쿵 저러쿵 있죠. 자세히도 있고요, 이전 버전도 있고요. 그런데 이 보안에 가서 이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수정도 가능해요. 수정이라는 건 뭐예요? 얘를 뜯어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포토샵에 들어가서 그림판에 들어가서 얘를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정 권한을 어떻게 하면 돼요?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못 고쳐요. 내용을 못 뜯어 고치지 못한다고. 그런 것까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권한을 거부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못 건드리는 거지. 그럼 모르는 사람은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와가지고 편집에 들어가서 아까 거부돼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풀어주면은 얘도 이제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어렵죠? 야, 윈도우가 이렇게 정신없을 줄이야. 그렇게. 근데 시험에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 이상은 조금씩은 물어봐요. 컴퓨터 켜고 끄고 인터넷만 할 줄 알면 무슨 자격증이야 그게.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아닌 과거에 키보드 도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80년대부터 컴퓨터를 했으니까, 전공을 했으니까 벌써 30년이 넘게 제가 이 컴퓨터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마우스 없던 시절에 키보드로 오랫동안 생활했고 윈도우가 아닌 환경에서도 키보드로 다 작업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명령을 주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오랜 세월을 해왔으니까 편한 거고요. 여러분은 이 자격증 공부한다고 오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런 불편한 내용을 배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자격증에도 도움이 되지만 굉장히 편해요. 간혹 어떤 분들이 선생님 저 USB 메모리 좀 봐주세요. 뭐 복사 좀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다 USB 메모리 꽂죠. 그럼 딱 꽂아놓고 보면 바이러스 걸렸네요. 그러거든. 어떻게 바이러스 걸린지 아냐 이거야. 숨김 속성으로 걸려서 들어간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나 봐 이거지. 왜냐면 백신이 없는데 여기 백신이 안 돌아가는데도 바이러스 걸린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아까 그런 속성만 볼 줄 알면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잘난 척도 할 수가 있고요. 어디 가면 대접도 받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폴더. 폴더는 요런 거죠. 여기 지금 문서라는 폴더가 있고 ITQ 폴더. ITQ 폴더를 한번 볼까요? 이 폴더의 속성은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폴더 이름은 ITQ고요. 이 폴더 안에는 두 개 폴더가 더 있고요. 합쳐서 파일이 48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폴더는 2015년 4월 4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이 폴더를 만들었나봐요. 아니면은 이 폴더를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걸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2015년 4월 4일날 폴더를 누가 만들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그걸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이 강의실은 4월 4일이 아닌 5월 5일날 여기다 붙여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6월 6일날 붙여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만든 날짜는 뭐다? 최초 만든 날짜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읽기 전형도 있고요. 숨김 속성도 있는데 읽기 전형은 뭐예요? 읽기 전형이라는 말은 얘를 뜯어 고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게. 숨김은 안 보이게 하는 거고, 읽기 전용은 이 안에 보면은 폴더들이 있고 파일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답안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답안 양식으로. 근데 그 답안 양식에다가 답을 모르고 쓰고 저장을 누르면 휙 저장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 수업할 때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본인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읽기 전용 속성으로 되어 있는 데다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안 돼요. 그럼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뭐 그런 것도 좀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작업들을 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11페이지 오른쪽 1번 문제 보면은 템프라고 하는 폴더가 있대요. 템포러리. 거기에 있는 폴더 속에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속에 있는 파일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C 드라이브에 가면 여기에 템프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가 속성 누르면 이 폴더 안에는 폴더가 두 개가 있고 파일은 하나 있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HNC 폴더는 HNC는 아래 한글 2007 폴더인데 폴더가 22개가 있고 파일은 171개가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가서 보면은 폴더도 있고 폴더 안에 또 폴더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누르면 되잖아. 아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럼 1번이 답이 되겠네? 편집에 가서 모두 선택하면 뭐 선택하면 어떻게 하라고? 모두 선택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폴더 속에 들어있는 폴더는 선택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HNC라는 폴더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면 그 폴더 속에 들어있는 폴더도 복사가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 파일이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 속성이라는 거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2번 문제. 템프 폴더의 속성 창에 있는 기능인데 알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 할 수 있죠. 개수. 근데 폴더 아래에 있는 또 다른 폴더를 삭제할 수 있어요? 아, 몸 겉에서 몸속에 들어있는 거를 수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네. 들어가야 뭘 건들든 말든 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HNC 폴더 안에 HNC TT라는 폴더가 있어요. 한컴타자 폴더.
그 안에 들어가면 한 컴 타자 연습하는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야만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야만이 뭘 없애던 꺼내던 복사를 하던 지우던 말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밖에서 할 수 있대요. 두 번째는 좀 안 되는 말이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페이지 14번째 보면은 검색하는 말이 나와 있죠. 검색.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5월 5일날 어린이날 집에서 쉬면서 무슨 문서를 만들었는데 어디다 저장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 근데 그걸 알면서도요, 저도 실수를 해요. 예전에 어느 기관에서 엑셀 동영상 강좌를 제작해달라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집에서 쉬면서 작업을 했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복원을 해뒀는데 한 일주일인가 지난 후에 이제 보내려고, 근데 못 찾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내문서 안에 비디오라는 폴더 있잖아요. 거기다 저장을 해둘 텐데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USB 메모리 찾아봐도 없고. 그러면 날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검색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드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짜증나는 말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내려고, 그래 맞아, 맞다, 검색해보면 되지 했더니 웬걸 내 컴퓨터 안에 비디오 폴더 여기가 아니라 C 드라이브인가 어딘가에서 엉뚱한 데서 처박아놓은 거 있죠. 그걸 모르고 다시 제작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 역시도 그렇게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가서 검색하는 거 여기다가 컨트롤 F3번 눌러도 되고, F3번 눌러도 되고, 컨트롤 F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F는 뭐냐면 find의 줄임말이에요. 여기다가 뭐라고 해볼까, 시험이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볼게요. 시험. 제가 시험이라는 글자를 명령을 걸었는데요, 쭉 찾고 있죠. 지금 위에서요, 녹색 줄이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C 드라이브 길벗 커마리 2급의 시험장 따라하기의 시험도 있고, ITQ 한글이라는 폴더 안에는 시험장 따라하기도 있고, 뭐 시험이라는 글자를 찾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10분도 안 걸려요. 이 안에 있는 거 다 검색하는데. 요것만 했으면 쉬웠을 거를, 몇 날 며칠 작업한 거를 시식되고 또 화가 난 채로 또 다시 동영상을 제작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검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시험을 검색했었죠. 시작 버튼 눌러도, 시작 버튼 누르면 그 바로 위에 프로그램의 파일 검색이라고 있어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바로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 밑에 네모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시험을 제가 써볼게요. 시험을 제가 시험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죠.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바로 나왔어. 이게 시험이래. 시험과 연관된 게 나온 거야. 근데 아까 여기서 시험을 검색한 거랑 좀 다르죠. 예. 여기서 제가 시험을 검색한 거하고, 여기서 시험을 검색한 거하고 위에서 시험을 검색한 거하고 다른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써 있네요. 시작 메뉴, 시작 버튼 눌러서 거기에서 검색을 하는 거는 파일, 폴더, 프로그램, 제어판에 있는 구성 요소, 또 PC상에서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게 있어요. 네이버 말고. 예. 그렇게 주고받은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탐색기상에서 오른쪽 구층에다 제가 시험이라고 검색해 봤잖아요. 그때는 파일하고 폴더만 검색해요. 그 다음에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검색에서는 무조건 컴퓨터 안에는 모든 게 다 검색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탐색기상에서 검색을 할 때는 아니야, 나 C 드라이브만 할래, D 드라이브만 할래 하고 따로따로 검색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터를 거는 게 있어요. 필터 거는 게 있는데, 필터는 걸러내는 거죠. 어떤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예. 자, 검색 필터는 뭐냐면 날짜를 지정해 줄 수, 날짜.
아까 그랬잖아요. 5월 5일날 집에서 쉬면서 뭘 만들었는데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서 검색 못하는 거지. 그러나 탐색기상에서는 여기서는 보세요. 제가 여기다 시험을 딱 검색했는데 밑에 여기 나와있는 날짜가 날짜를 눌러가지고 지난 6월 5일날 집에서 쉬면서 뭘 작업했단 말이야. 그럼 6월 5일날 작업한 게 쫙 나오는 거예요. 6월 12일 그러면 6월 12일날 작업한 게 여기 다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주는 기능이 편하죠. 있으니까. 네, 근데 시작 버튼 눌러서 나오는 검색에서는 안 된다, 그런 기능은 없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과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클릭하죠. 근데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하나인 경우는 쉬워요. 여러 개. 엑셀도 셀이 있지 않습니까? 엑셀에도 셀이 있는데 여러 개를 검색하고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를 선택한 클릭 안 하는 거지만 연속적인 거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개 중에 처음 거를 클릭해요. 그리고 Shift 눌러서 나중 거를 클릭해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클릭하고요. Shift 눌러서 나중 거를 선택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돼요. 내문서 안에서 아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클릭하고 Shift 클릭을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나는 얘랑 쟤랑 따로 좀 하고 싶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정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이정민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이정민 거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속이니까 Shift 누르고, 또 다른 데 거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하고, 또 여기도 또 연속적일 때는 컨트롤 Shift 같이 눌러서 또 클릭하고. 그러니까 얘랑 쟤랑 따로 하고 싶을 때는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그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선택하는 거고, 이 중에 나 얘 싫어, 그럼 다시 컨트롤 키 눌러 다시 선택을 하면은 걔는 선택해서 빠지고. 그냥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는데 처음 거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클릭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근데 그 중에 중간에 있는 거 빼고 싶어, 그럼 컨트롤하고 클릭, 그럼 그거는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합니까? 컨트롤 A를 눌러도 되죠. 컨트롤 A. 여기 보시면은 모두 선택 보이세요? 모두 선택. 그 다음에 메뉴판에 가면, 이 메뉴판에 가면 모두 선택도 있죠.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컨트롤 A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르더라 하는 거, 예,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A 나왔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 이거 기억나시죠? 잘라내기, 뭐 복사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반전. 난 요만큼 선택했는데 이거 빼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전. 그건 뭐예요? 그거 반대. 그거의 반대. 여기 반전. 그러니까 내가 13579 선택했는데 반전 그러면 2468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 반전도 있다더라는 거.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다음 시간에 이제 클립보드를 할 거고 실기 수업을 좀 할게요.